주택담보대출 중 5년 고정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고정금리는 장기로 운용되는 특성상 금리가 통상 높은데 이 고정금리가 변동형 단기금리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또 앞으로 이 현상이 계속될지 금융팀 정훈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은행의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이 서로 다른 기준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대출금리의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코픽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코픽스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쓴 비용을 은행연합회가 평균으로 산출해서 매달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코픽스에는 정기 예적금과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픽스는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원가로 대체적으로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정책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 금리가 올라 다음 달 코픽스가 오르고 이에 연동한 대출금리가 오르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가 2020년 예대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예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고금리 특판 경쟁을 벌인 것이 코픽스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책정이 된다면 고정금리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고정금리 대출은 주로 5년 고정금리 대출을 말하는데요. 5년 뒤 변동금리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런 대출들은 주로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활용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시장금리다 보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달리 심리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수요가 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이자는 떨어졌고 이에 연동한 대출 금리도 낮아진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꼭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고정금리로 대출받기 적기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현재 고정금리가 워낙 낮고 또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분위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많이 누그러진 데다가 미중 무역 협상까지 점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싶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기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코픽스를 계산할 때 제외했던 요구불 예금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요구불 예금은 기간 없이 돈을 넣어두었다가 아무 때나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보통 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통장들은 정기 예적금에 비해서 금리가 훨씬 낮은데요. 저원가성 자금이 포함되면 코픽스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도 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으로 코픽스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여기에 은행들이 2020년 예대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예금 유치를 위해서 내놓았던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을 걷어들이고 있는 점도 코픽스 상승세를 멈춰 세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